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떡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처벌받는 것은 지금 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속 임박,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아마 지금 이재명은 옥중 출마도 불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주변에서 무슨 퇴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절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구속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일종의 파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하지 않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결을 시켜버리면 정치적으로 설당이 없어지죠. 민주당 대표인데. 자,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도록 이 회기를 중단을 시켜서 8월 말 9월 초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회기를 중단을 시켜서 바로 영장 전담 법원으로 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탄핵은 피할 수가 있죠. 대신 이 사법적으로는 구속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결코 본인 스스로 대표직 사퇴는 안 할 거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건 어디까지나 이재명의 시나리오죠. 이재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공천권, 특히 당권이 공천권이죠. 지금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당권을 노리는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렇게 되니 이재명 쪽에서도 방어를 하면서 열성 지지층, 극성 지지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보도된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이겁니다. 정청래도 개딸들도 12월 주의보 떴다. 흔들리는 이재명호.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12월에 흔들 거다. 그러니까는 비명계에서 흔들 거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이야기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청래가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12월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초겨울 주의보를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 강성 권리당원 그리고 개딸 이 극성 지지층에게 선제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엄호하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초겨울 주의보에 대해서. 정청래는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초겨울 주의보를 하나 발령한다. 당 내부에서 12월에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그럴 수 있고, 검찰이 흔들 수 있고, 당 내부에서도 검찰과 직접 대화는 안 하겠지만 이신전심 텔레파시로 그런 작전을 펼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 자, 검찰이 이재명을 흔들 수사를 더 강화할 수 있고, 12월 그전에 구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청래는 그러면서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 이 검찰과 짝짝꿍을 해서 또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쨌든 이 12월에 좀 위험하니까 주의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12월 주의보, 왜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 당대표를 사퇴를 한다면은 자의로는 안 하겠지만은 타의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거리되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헌 제25조 3항 1호 단수 조항에 따라서 이 단수 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리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원래 당대표는 전대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죠. 한 10,000명, 20,000명이 다 있는, 그리고 뭐 권리당원, 모이기는 그렇게 모이지만 권리당원 가자면 수십만, 100만에 가까운 그런 권리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임기가 8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주요 당직자들, 뭐, 시도지사들, 뭐 지구당 위원장들, 뭐 지역위원장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포는 전체로 보면은 이 중앙위, 그러니까는 당의 중심이 되는 이 조직, 이 하부 조직까지 이 조직은 친문이 강하죠. 친문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면은 이재명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 자기 당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해야지 개딸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재명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8월까지가 이재명 대표 임기고, 임기 8개월이 안 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새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비대위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임기 8개월 남는 시점이 12월 28일이다. 자, 이재명의 임기 8개월 남는 시점이 12월 28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9개월 남았으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8개월이 안 남았으면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뽑는다. 자, 그래서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뽑으면 저는 당선에 자신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개딸이 동원되는 전당대회에서는 자신이 있지만 이재명 계에서 친문이 아직은 다수를 이루는 중앙위에서는 자신이 없다. 자, 그러니 어쨌든 12월에 몰아내려고 하니까 그때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정청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친명계 쪽이 이재명 대표, 친명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정청래는 이재명 사퇴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 그런 분석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장승철 씨가 무슨 10월 사퇴설인가요? 이재명 10월 사퇴설. 그런 말을 한 지 하루 뒤에 또 나왔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위기감은 심지어 이재명 강성 지지층에서도 목격이 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달 26일 이런 청원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어제 오후 현재 2,60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지금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논쟁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들 마음을 읽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의문을 선언하시라. 자, 그렇지만 당 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지금의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세게 제기될 것이다. 이런 수도권 중진위원의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포스트 이재명이 만약에 타이에이에서 사퇴를 한다면은 누가 그 자리를 맡을 것인가?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차천타천으로 막 거론이 되는데, 가장 유력한 인물은 아무래도 이낙연이죠. 이낙연. 지금 친문재인계와 결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이 호남에서 또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이낙연은 친문은 아니죠. 문재인이 국무총리도 시켰지만 친문, 정치권에서 친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친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타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청래, 저거는 본인이 이제 일단은 자기 발전이죠. 자기가 스스로 무슨 당권을 한번 쥐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김두관 이야기도 아직 여전히 있죠. 장승철 씨가 이야기했던 김두관 일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다음에 우상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개파색이 좀 옅은 김부겸 비대위설 이런 것도 여전히 꾸준히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강권은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느냐, 그 문제죠. 그런데 이재명 주변에서는 지금 망조가 드는 것 같은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전체가 일종의 망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죠.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원경. 오히려 당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지금 혁신을 하려면은 이재명이 혁신대상 1호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고, 그러다가, 가벼운 입 때문에 계속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악의 노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중앙일보 신명기사입니다. 김원경, 미래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 행사하느냐. 노년층 비하 논란. 미래 짧은 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머리 짧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목만 어제 발언한 것을 듣고. 자, 김원경이 남은 수명에, 우리들의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노년층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년 자담회에서 한 말인데, 자신의 김원경의 아들이 중학생 때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이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남아있는 수명까지 계산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내 아들 생각이 참 똘똘하네.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투표권을 왜 1인 1표를 하느냐.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갈 사람들은 투표권을 더 많이 갖고 덜 살아갈 사람들은 적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처구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에게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느냐라고 또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 뭐 그렇게 뭐 자기 아들하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노년층은 청년보다 적은 투표권을 갖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60대에는 여명, 이 김원경이 말한 여명이 한 40년 되는 거죠. 100세 시대면은. 그리고 20대는 여명이 8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년과 40년의 그 차는 2배죠. 그러면 20대에게는 투표권을 2개를 주고 2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60대는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한 80년 되면은 그러면은 60대는 여명이 한 20년, 20대는 여명이 60년. 그러면은 3배를 줘야 되는 거죠. 투표권, 3개의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원경 씨도 지금 나이가 제가 찾아보니까는 65년생, 그 60대가 다 됐는데 정말 발상 이 자체가 괴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자, 중앙일보 오늘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문정부 집값 통계 왜곡 수치 입력 정황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수사 의뢰 검토. 일전에 한번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었는데 이 통계 수치, 집값 같은 거 이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조작을 해서 국민에게 발표를 할 때 일종의 마사지를 해서, 마사지 한다는 표현을 하죠. 막 주물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조작, 국민 속이는 거죠. 자, 그런 것이 흔적이 발견이 돼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달 결과, 이번 달 중에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8월 중에, 지금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이 동향조사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 3일 전에 매주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가 보고를 받고 특히 청와대에 보고된 잠정치보다 부동산원이 며칠 뒤에 발표한 집값 통계 수치가 더 낮은 경우를 감사원은 수차례 발견했다. 청와대에 보고되고 나서 이 집값을 더 낮은 가격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집값이 막 뛰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원이 청와대와 국토부 등 윗선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실제 조사된 집값보다 낮은 값을 인위적으로 입력해서 통계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짜 통계, 엉터리 통계를 조작을 해서 가짜 통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거 가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이 정책을 또 펴는 쪽, 국토부 외에 다른 쪽도 부동산 정책을 막 펴는 쪽이 있죠. 국회 같은데 여당도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흐름을 분석을 하는 민간 기업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서 가짜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으니까는 그 대책이 먹힐 리가 없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행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며칠 전에 자기 재임 5년 동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금품 비리 의혹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인 김정숙 씨 현금 다발 들고 옷 사러 다니고, 이 김의겸 간사 재테커하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자수첩, 조선일보 정치면 기자수첩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의 선택적 기억, 박국희 정치부 기자인데, 청와대에서 한 건도 금품 비리 없었다? 그럼 라임 옵티머스 행정관은 잊었나? 자, 문재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죠.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고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문재인 청와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는 알겠죠. 문재인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김모 행정관은 고향 친구이자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 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라임 관련 내부 문건을 빼돌려준 혐의로 2021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천만 원 받고 청와대 내부 문건까지 빼둔 그 참모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다.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모 행정관은 5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의 아내, 주범의 부인입니다. 옵티머스 관계사 사회이사로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온 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단 한 건도 없었다는데, 문재인의 최측근이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야인 시절, 물론 야인 시절이지만은 청와대 들어와서 들통해 놨죠. 2억 9,200만 원의 불법 정치 저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딸 조민 민정수석 재직 중에 성적이 좋지 않은 딸이 부산대 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 판결. 자, 이런 일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것을 단 한 건의 부정비리가 없었다. 자, 그런 청와대, 문재인의 선택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청와대라 할 만하다. 이렇게 기자수첩은 질타를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죠. 자, 홍준표, 머쓱해진 홍준표. 왜 머쓱해졌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오늘 아침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안고 가라 했지만 정작 유승민은 불쾌하다. 수액골프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았죠. 홍준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었죠. SNS 30일 SNS 글을 올려서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다. 사자는 하이에나 떼에게 물어 뜯어도 하이에나 떼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뭐 이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당권 정지 10개월이니까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안고 가거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허약한 지지층이니까 이준석 안고 가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유승민 뭐 거봐 뭐 나를 안고 가라고 하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승민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 KBS 출연해서 홍준표 발언에 대해서 아니 제발 좀 잘못했으면 그분이야말로 입을 꾹 닫고 있는 것, 입 꾹 닫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다. 거기다 왜 저를 끌어들이냐. 우리 정치인의 신뢰성 이런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분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이다. 불쾌하다. 홍준표 뭔가 큰 대범한 정치인인 것처럼 하려고 이준석도 포용을 하고 유승민도 포용을 해야 된다 하는데 유승민은 불쾌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많은 언론의 일면 톡 기사는 어처구니 없는 그 사실이 밝혀졌죠. 철근, 이 LH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철근을 대규모로 누락을 했다. 그래서 뭐 순살 아파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안에 뼈대가 되는 철근이 없기 때문에.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톡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아파트 도면도 못 읽는 건설 강국. 동아일보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 기둥 모두 철근 누락. 정부 철근 누락 15개 LH 아파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3곳은 현재 입주 중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민간 아파트 293곳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8월 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